오늘은 무릎 대화 중에서도요 슬개골입니다. 슬개골이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병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슬개골 탈골이라 그러죠. 어깨뼈가 빠지는 것을 어깨 탈구인데요. 생각보다 무릎 슬개골도 빠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골룡골편. 그리고 또 이 다른 말로 골룡골편을 유리체, 뼈조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슬개치대 유리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골룡골편을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보면 될까요? 아니면 수술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골룡골편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장 골룡골편의 수술의 기본은요, 일단 관절경으로 크기를 봐야 돼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거든요. 그 전에 물론 기본적인 검사를 다 해야 되겠죠. 관절경 검사할 때 여러 군데를 다 훑어봐야 돼요. 안쪽, 바깥쪽 어디 끼인 게 없는지 다 살펴봐야 됩니다. 유리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타 병변이 있는지, 그런 골룡골편 말고도 뭐 십자인대나 발상 연골판은 괜찮은지 등등을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돼요. 특히나 골룡골편이 떨어질 때는 이 뼈가요 밖으로 빠져요. 밖으로 빠져서 여기를 빵 찍거든요. 여기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외측에는 대퇴골, 외가 부위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관절이에요. 대퇴 관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까지 보통 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압력이 커지게 되면 여기까지 가요. 그래서 여기에도 골룡골 현상이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그러죠. 에너지가 크면 그렇게 되겠죠. 조금 빠지면 여기까지 가는데 많이 빠지면 휘득 돌아서 이까지 가요. 엄청 아파합니다. 이럴 때는요. 이럴 때는 관절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슬개골이 얼마나 빠지는지 탈구 정도, 탈구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면서 슬개골과 대퇴골 사이에 있는 연골 상태, 슬개골과 대퇴골 연골 상태를 다 확인을 해보는 거죠. 골똘히 잘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는 사실은 검사를 한다 그랬죠. 엑스레이 찍게 되면은 어느 정도 뼈조각이 있는 경우가 또 보여요. 여기 골절도 보이고 떨어진 것도 살짝이 보여요. 근데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CT를 찍어봅니다. CT를 찍게 되면 뼈조각이 잘 보여요. 그리고 MRI를 찍게 되면 이런 골룡골 현상이 관절염, 또 용골판 같은 구조물들까지 다 볼 수가 있어서 필요한 경우는 세 가지 검사를 다 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골룡골편의 크기, 위치를 미리 좀 가늠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조각인지 잔잔하게 많은지 확인을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 하나의 조각으로 크게 돼 있으면 이 녀석을 먼저 빨리 잡아야 돼요. 잡아서 꺼내야 돼요. 또 다른 병변이 있으면 해당 병변에 대한 동반 치료를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좀 이렇게 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이거를 고정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절제할 거냐 없앨 것이냐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골룡골편을 어떻게 할 건지는 수술 전에 미리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고정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왜냐하면 이거 하기 전에 환자나 보호자한테 설명을 다 하잖아요. 고정을 할 거예요 아니면 제거를 할 거예요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고정 수술을 하는 경우에 적응증 같은 경우 있는데요, 급성기 병변이죠. 그리고 젊은 나이, 또 골편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요. 여기가 떨어졌는데 요만큼 떨어지면은 그냥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만큼이 떨어진 경우가 있죠. 꽤 많이 떨어졌죠. 이러면 뭐 거의 뭐 2분의 1 떨어졌는데요. 이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잔조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안 되겠죠. 붙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의 큰 조각으로 돼 있으면 고정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잔조각은 안 돼요. 크다, 급성기로 젊은 나이에 크다, 하나의 조각으로, 그러면은 고정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꺼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결선 부위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막 지저분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좀 해야 돼요. 그러면 좀 작아질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깨끗하게 해야 아프거든요. 이거를 이제 꺼내가지고 다 정리했어요. 꺼내게 되면은 막 여기가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이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딱 넣어서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고정술을 이제 해줄 거예요. 핀 고정을 하는데 정복을 딱 유지를 한 상태에서 핀을 고정을 하는데요. 이렇게 핀을 고정을 합니다. 핀이 생각보다 얇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흡수성 핀이라고 해요. 흡수로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금속 핀을 사용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대부분은 그냥 녹는 게 좀 낫겠죠. 안 녹으면 나중에 또 빼야 되니까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또는 안 녹는 나사인데 안에 박혀가지고 안 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쓰기도 합니다. 만약에 넣었는데 생각보다 좀 잘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불안정할 경우에는 좀 약간 움직인다 그러죠. 그러면은 또 옆에다가 또 깨매요. 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깨매줍니다. 깨매게 되면은 뭔가 조금 더 튼튼하게 됩니다. 골룡골편을 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긴 붓는데 결선 부위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안 돼요. 크게 되면은 더 아파지고 물도 차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너무 안 크게끔 적당하게 딱 맞게끔 해주셔야 돼요. 너무 크게 해서 넣으면 안 되고 좀 작게 알맞게. 너무 좀 작게 하게 되면 이게 갭이 막 보여요.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안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설명을 다 해요. 수술하기 전에 더 붙어가지고 더 과성장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도 다 합니다. 그래서 외측 슬개 지대라고 해요. 여기는요 슬개골 바깥쪽이에요. 여기가 타이트한 거예요. 딱딱한 조직이에요. 외측 슬개 지지대는 딱딱해서 요거를 이렇게 유리술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유리술 슬개골이 밖으로 빠지는 벡터 방향의 힘을 줄여주는 거예요. 타이트하거든요. 여기가 타이트한 조직이 있어요. 타이트한 조직을 여기서 여기까지를 끊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없애주게 되면은 빠지는 힘이 없어지겠죠. 이 방향 빠지는 힘이.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괜히 끊어가지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거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 없어도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감이 없거든요. 힘을 좀 분산시켜 주니까 좋은 거예요. 해제해주고 나면 훨씬 좋아요. 하는 방향은 위치는 한 1cm 정도 슬개골의 1cm 외측에서 방향은 종방향, 세로 방향으로 외측 슬개 지대를 절개해서 피하 지방 조직이 관찰될 때까지 쭉 충분히 절개를 해주게 됩니다. 또 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외측 슬개 지대의 위쪽까지 해주고 외측 관근에 슬개골 부착 부위까지 더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연장. 근데요 너무 연장을 하면 안 좋아요. 너무 많이 절개하게 되면은 신전근에 위축이 옵니다. 슬개골 내측 탈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절개를 하는 것이 좋겠죠. 슬개골 경사가 너무 심하지 않으면요. 슬개골 상단부터 슬개골 있죠. 상단부터 하단까지만 이렇게 딱 외측 슬개 지대만 이완해주면 딱 제일 좋아요. 적당하게 해주면 저거 좋겠죠. 골룡골편의 크기도 궁금하시죠? 조그만 영상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더 보세요. 슬개골이 조금 빠지게 되면 아탈구라 그러죠. 완전히 빠지게 되면 탈골이라고 합니다. 약간 빠졌죠. 서브룩스드 이렇게 적어놨죠. 빠지는 건 디스로케이티드라고 합니다. 근데 아탈구나 탈구나 결국은 같은 거예요. 빠진 건 똑같죠. 조금 빠진 거나 많이 빠진 거나. 자, 골룡골펜인데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크죠. 한 덩어리가 이렇게 커요. 이런 경우는 고정술을 해주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술을 좀 해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고정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과정식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이게 고정술이 반드시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죠. 고정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고정술을 안 하고도요, 여기가 또 자라나요. 신기하게 급성기로 파열이 되게 되면 이게 떨어지지만 떨어진 부위에서 뼈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피가 많이 나와요. 이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떨어지고 여기가 과등식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요 부위에다가 줄기세포죠. 카티스템 수술을 해서 여기를 연골 재생해주는 방법까지도 있겠죠. 자, 이 같은 경우 골룡골편이 떨어지긴 떨어져서 한 덩어리로 보이는데요. 연골편이 상당히 지저분해요. 보면은 정리를 해도 이렇게 너덜너덜해요. 과연 이게 고정술이 될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고정술은 했어요. 제 같은 경우라면 이거 그냥 절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너덜너덜하고 찢어졌어요. 뼈들이. 고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고정이 안 되게 되면 이게 골칫거리죠. 핀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녹는 나사, 흡수성 핀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자, 치료 방향인데요. 천에 빠졌어요. 급성기로 빠지게 되면 잘 들어봅니다. 부었어요. 디퓨전이 부은 거거든요. 부었을 때 이제 무릎에 피를 뽑아봅니다. 그래서 피가 났어요. 헤마스로시스가 피예요. 아니면 피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물이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피가 맞아요. 피가 맞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랑 MRI 찍어서 만일에 뭐 이런 뼈가 둥둥 떠돌아다니는 골룡골편이 있더라. 스테오콘드랄 프래그먼트가 골룡골편이 유리체 뼈 조각이죠. 이게 있으면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붙여주든지 이런 방법들을 쓴다는 거죠. 한 오른쪽으로 와서 보니까 여기는 뭐 피도 안 찼더라. 엑스레이 찍어보고요. 보니까 뭔가 둥둥 돌아다닌다. 골편이 있는 것 같다. 그럼 MRI 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편도 없더라. 피찬 것도 없고 골편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지켜본다는 거죠. 3에서 6주간 움직이지 말고 쭉 펴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방법이 되겠죠. 그 이후에 재활을 하는 거죠. 자, 이 골룡골편이 MRI에서 보이죠? 요거예요. 상당히 크죠? 보통 골룡골편은요, 고석탱이에 끼어 있어요, 이렇게. 그 사이에 뭐 있거든요. 자, 골룡골편이 보이고, MRI에서 여기도 보이고.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골룡골편이에요. 요거 보이시죠?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게 골룡골편이 떨어졌고, 여기도 보니까 뭔가 보여요. 슬개골 쪽에 떨어진 부분이 살며시 보이고 크게 보이고 요거만 해서 우리가 수술이 안 돼요. 그냥 어렴풋이 엑스레이 상에서 이런 것이 보인다라고 의심을 할 수 있고 결국은 CT를 찍어보는 것이 골룡골편을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가 돼요. CT를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것이 보이죠? 이거를 나중에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고정술을 하든지 조기에 그냥 제거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자, 골룡골펜을 고정을 하는데요. 슬개골에 갖다 넣어서 이런 식으로 녹는 나사예요. 녹는 핀이죠. 녹는 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돼요. 엑스레이 보고, CT 보고, MRI 보고 다 봐요. 크죠? 얘도 크고, 엑스레이도 크고, CT 상에서도 크다 그러면은 이 녀석을 고정을 해줍니다. 일단 커야 돼요. 한 덩어리로 크고, 급성기고, 젊고 하게 되면 고정을 해줍니다. 이 같은 경우는 금속나사를 사용했어요. 꼭 이게 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라면 금속나사보다는 녹는 나사를 뜰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요, 뭐 고정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괜히 고정했다가 안 붙게 되면 더 골칫거리고 우환이거든요. 적당한 크기 같은 경우는 제거해주고, 이게 잘 자라나요, 보통은. 가만히 놔둬도 힐링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가만히 놔두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치료표죠? 첫 번째 빠졌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러면 지켜봐요. 처음 빠졌는데 볼륨골펜이 있더라. 그럼 제거해줍니다. 제거해주거나 안 그러면 고정해주고요. 내측 슬개 대퇴인대가 뼈와 함께 떨어졌어요. 그리고 깨매줍니다. 봉합해주고요. 처음 빠졌는데 여기 뭔가 이상해요. 대퇴골면이 평평하다는 거죠. 이상하다. 그럴 경우에는 슬개 대퇴인대 재건술 해주고 앞에 있는 경골 조면 이전술 들골술이죠. 이런 것까지 해주게 되고 계속 빠지게 되면은 내측 슬개 대퇴인대 재건술 이런 식으로 쭉 한다는 그런 표가 되겠죠. 보통 궁금해하는 거는 첫 번째 빠졌을 때예요. 어쨌든 첫 번째 빠졌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 빠졌을 때 문제가 없으면 지켜보고요. 뼈 조각이 있으면 뼈 조각을 수술해 줍니다. 그리고 슬개 대퇴인대를 바로 수술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지켜보죠. 적극적으로 하면 이렇게 슬개 대퇴인대를 봉합이나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상 빠지게 되면요 거의 다 수술이에요. 슬개 대퇴인대 재건술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죠. 리컨스트럭션, MPFL, 리컨스트럭션 다 들어가는 거죠. 다 해주게 돼요. 근데 작은 골룡골펜이 보이게 되면요 이거는 그냥 지켜보면 돼요.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꼭 제거 안 해도 되고요. 처음 빠졌을 때 너무 조그만 게 있으면 그냥 지켜보면 돼요. 이거 괜히 수술하려고 들어가게 되면요 이 녀석은 이게 관절 안에 있지가 않거든요. 그냥 그 슬개골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시면 되고 별로 안 아파요. 안 아파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측 슬개 지대 유리술 여기 보이죠? 다 타이트하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이완술, 유리술 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자, 여기도 뭔가 타이트해요. 보니까 어때? 쭈글쭈글하고 뭔가 타이트해 보이죠? 여기를 쭉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유리술을 했죠. 외측 슬개 지대 유리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깥쪽이 타이트해 보이죠? 여기가 한쪽은 슬개 대퇴인대가 없고 바깥쪽으로 빠져있죠. 완전히 타이트하게 이 부분을 유리술 해주는 거죠. 수술 전에 MRI, 오른쪽은 수술하고 MRI 찍어보니까 여기는 없어졌죠. 외측 슬개 지대가 잘 유리술이 됐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딱 좋아요. 그리고 안쪽은 재건술한 거죠. 외측 슬개 대퇴인대 재건술 해주고 외측 지대 유리술까지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림 보고 나니까 어떠세요? 훨씬 쉽죠? 유리술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 골룡골펜도 크면은 고정해주고 작으면 제거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